예, 여러분, 반가.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문화슬설 주제는 에지슨과 테슬라의 업적입니다. 그동안 빠박쌤이 에지슨을 되게 사기꾼이라니 하면서 좀 비하를 했는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나쁜 것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테슬라, 그러니까 에디슨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다. 빠박스님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좀 뻥쟁이에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에디슨하고 테슬라를 서로 갖다 붙이는데 앙숙이다. 근데 그보다는 어떤 그 기술적 비전이나 상업적 이해관계 이런 게 좀 달라서 서로 싸우게 된 그런 라이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디슨의 생애. 토머스 앨버 에디슨, 1847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오하이오 밀란이라는 곳에서 막내로 태어났고, 여기는 이제 시카고 근처입니다. 그 미국 5대호 큰 호수 5개, 그 밑에. 그래서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죠. 그래서 에디슨이 그 12살 때 귀병을 앓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좀 청력 문제를 겪게 돼요. 근데 그 본인은 이렇게 귀가 안 들리네, 안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귀가 안 들리는 바람에 이렇게 막 산만한 걸 피할 수 있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차에서 신문도 팔고 막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그 폭주하는 기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고 생명의 은인 이라면서 전신기사로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전신기사로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에 주요 발명품들을 고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맨로파크 연구소를 설립을 해요. 일명 발명공장. 그런 시대를 열어서 혁신을 주도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평일에도 한 18시간 일하고 휴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아주 직원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음기, 백열전구, 영사기, 마이크, 배터리 발명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발명은 딴 사람이 하고 개량한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에디슨이 세운 회사가 결국은 그 제너럴 일렉트릭 GE로 되게 유명한 그 미국의 그 그룹이죠. 물론 지금은 GE도 해체가 그 분야별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뉴저지의 웨스트 오렌지라는 곳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이게 에디슨의 생애. 자, 다음은 테슬라의 생애를 알아볼게요. 니콜라 테슬라, 1856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돌아가셨어요. 오스트리아 스밀란이라는 곳에서 사남으로 출생했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의 그 크로아티아인데, 아버지는 그 동방정교회의 사제,
그래서 세르비아계 집안이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얘 똑똑하다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라츠는 지금의 오스트리아죠. 예. 아무튼 그라츠의 제국 왕립기술대학교, 지금으로 하면 그라츠 공과대학. 여기서 전기강의에 이제 매료가 됐는데 뭐 졸업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여차저차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디슨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하고 같이 일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술적 견해 차이로 결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무슨 장비를 설계하게 되면은 내가 보너스 줄게 뭐 이렇게 에디슨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정작 설계를 완성을 하니까 입술 닦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게 약속과 다르지 않소. 근데 에디슨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은 미국식 유머를 모르는구만. 이게 뭔. 그래서 에디슨하고의 첫 번째 인연은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 회사에서 나와서 자기 회사를 만들었는데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회사 만들어가지고 테슬라 일렉트릭 컴퍼니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때는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사업가하고 함께 협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교류 AC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류를 사용하고 있죠. 뭐 소규모로는 직류가 사용되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헛다리들을 막 짚어요. 워든 클리프 타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선 송전을 하고 그러는 건데 당시 기술로는 힘들었죠. 뭐 그 후로도 계속 헛짓거리 많이 하다가 뉴욕에서 이제 고독하게 돌아가셔요. 뭐 사후에는 이제 재평가가 있었지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잘 돼야 좋지. 아무튼 테슬라의 생애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 에디슨과 테슬라가 투닥투닥 거리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디슨. 에디슨 하면은 실용주의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멘로 파크라고 하는 발명 공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R&D, R&D의 개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발명도 겁나 많이 해가지고 특허도 되게 많이 썼는데 1000여 개, 정확하게는 1093개.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백열전구 뭐 이런 거를 발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발명은 아니고, 뭐 추궁기는 에디슨이 발명한 거 맞고, 영사기는 그 팀 발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발명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에 대해 얘기할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 상용화의 시대를 이끌었는데 에디슨은 DC를 밀었어요. 직류. 그리고 에디슨은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그 때로는 이제 그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좀 뭐 비즈니스에 되게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 기업가 정신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디슨 실용주의의 대명사. 자, 그러면 테슬라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발명가.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죠. AC 교류 시스템을 고안을 했고, 이게 그 당시로는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류 유도 모터, 뭐 테슬라 코일, 그리고 뭐 현대 무선통신에서 사용되는 기초 기술을 고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 발전소, 예, 여기서 이제 그 AC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데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DC보다는 이런 쪽에서는 AC가 더 뛰어나다, 그런 걸 이제 실제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워든 클리프 타워 프로젝트, 예, 이거는 삽질이에요.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무선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전송하고 그런 걸 꿈꿨죠. 예. 예, 훌륭하긴 했는데 그 보람상조와 쌍벽을 이루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었어요.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뭐 아무튼 예,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발명가, 뭐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둘의 그 장점을 한껏 띄우고 이제 둘이 정말 치고받고 하는데, 예, 그걸 전류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디슨 진영은 직류를 밀고 테슬라 진영은 교류를 밀고. 근데 이게 직류하고 교류가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류 되게 사용이 직관적이고 되게 뭐 전압이 낮을 때는 안전해요. 하지만 그 장거리로 이렇게 전력을 운반할 때는 전압 강화가 심해가지고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걸 마구마구 지워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교류는 이제 그 반대로 장거리 전송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런데 초반에는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에디슨이 이제 대대적인 비방 캠페인을 벌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동물을 이제 공개적으로 감전시켜서 죽이는 그런 캠페인, 또는 이제 교도소에서 그 사형을 시킬 때 전기 의자에 앉혀가지고 사형을 시키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로 교류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되게 좀 그런 거 보면 좀 비열했죠. 예? 근데 결국은 뭐 테슬라 진영이 이깁니다. 그래서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교류가 채택이 되고,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발전소도 교류가 사용되고, 그래서 현재는 교류 AC 시스템으로 그런 그 대규모 전력망이 이제 표준이 결정이 되었어요. 뭐 소규모로는 직류가 사용되지만. 그래서 전류 전쟁, 예, 이거는 뭐 당시 이제 언론들이 만든 말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영화화되었죠. 그래서 The Current War, 그래서 이제 에디슨 역할로 베네딕트 컴버배치, 뭐 테슬라 역할로 니콜라스 홀트,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깍두기를 끼어든 웨스팅하우스 역할로 마이클 셰넌, 뭐 이런 사람들이 연기를 했던 전류전쟁. 예, 이게 그 에디슨과 테슬라의 갈등을 다룬 영화예요. 자, 다음은 예, 이제 진실과 거짓. 자, 에디슨의 이제 진실. 뭐 현대적으로 치면은 R&D 연구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 비즈니스의 토대를 마련했다. 좋아요. 그런데 뭐 비윤리적 상업주의. 그래서 이제 A씨가 위험하다는 그거를 강조하려고 되게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발명한 에디슨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팀 발명 같은 거를 다 자기 혼자 독점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 공로의 사유와
요런 게 이제 에디슨의 안 좋은 점이었고, 그래서 뭐 우리 에디슨 하면은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뭐 일단 에디슨이 남긴 그 유명한 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영감, 예?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감이 없다면,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최초의 전구 발명가 아닙니다. 뭐 그 전에 뭐 험프리 데이비 같은 사람은 뭐 아크램프 같은 거 만들었고, 뭐 이런 그 백열등구처럼 그런 것도 뭐 워런 드 라루 또는 뭐 조지프 스완 뭐 이런 사람이 이미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한 건 뭐냐, 이제 필라멘트 수명을 늘리고 이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구를 대중화시킨 거는, 예, 에디슨 맞아요. 그렇지만 최초의 전구 발명가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에디슨이 어렸을 때의 뭐 일화, 뭐 헛간에서 달걀을 품었다. 정말 그랬을까? 어린 시절 헛간에서 달걀을 품었다는 일화는 그 전기 작가들의 그 좀 무리수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게 이제 에디슨의 진실과 거짓이었어요. 자, 다음은 테슬러. 테슬러는 이제 교류 AC 시스템을 완성하기도 했지만 레이더나 무선통신 등의 그 현대 과학기술 기초를 다지기도 했어요. 아주 대단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좀 경제적 관념이 부족해가지고 그 특허권 이런 거에 그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 회사를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평생 아주 그냥 극심한 자금난과 막대한 부채에 시달려요. 그리고 몽상가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상주의. 그래서 그 무선 전력 전송 당대 기술로는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집착을 하다가 망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사회하고 단절된 채로 쓸쓸히 말년을 보내고 말았죠. 예. 이게 테슬라의 진실이고, 그리고 또 잘못 알려진 에피소드들. 먼저 뉴욕에서 지진을 발생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진을 발생시키는 진동기 발명은 사실인데, 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거는 그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쇼였다. 예, 그거고. 그 다음에 퉁구스카 대폭발. 이게 이제 시베리아에서 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무가 막 엄청나게 다 꺾여 버리고 동물도 죽고 막 그랬는데, 이 시베리아 대폭발이 그 테슬라가 했던 워든 클리프 타워에서 입자 빔 병기를 발사했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선. 예, 이런 음모론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라는 이름에 이제 엎혀가지고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지금으로 치면 가짜 뉴스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숫자 3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호텔 방번호는 다 3에 배수해야 됐고,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식기 같은 거 수건으로 닦는데 수건을 18개나 사용을 해요. 와, 너무 강박증이 심하지 않아요? 뭐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봤는데, 뭐 손잡이 만질 때
맨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종이컵으로 만드는 사람은 봤어. 뭐 근데 얘는 뭐 그 정도가 훨씬 심하네. 그리고 비둘기도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치광이 과학자. 이건 미치광이 과학자가 아니고 그냥 미친 뭐 정신병을 앓는 과학자예요. 뭔가 그 광적인 무슨 그 과학 업적에 집착하는 그런 과학자가 아니고 그냥 물자 그대로 그냥 미친 거예요. 아유, 참. 그래서 사후에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예, 살아생전에는, 예, 좀, 별로였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디슨과 테슬라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역시,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그 호불호의 그 태도로 대할 수 없다. 예. 그런 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빠박쌤의 문화생지설 에디슨과 테슬라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릉빠릉.